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단식법, 산야초 효소 단식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백신은 아마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한번 해보세요. 단식은 우리 몸 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쓰레기들, 쓸데없는 지방이나 노폐물, 죽은 세포, 어떤 축적물, 속 안에 걸린 음식들, 어떤 종기, 모든 것까지도 차근차근 전부 제거해서 소화식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완벽한 쓰레기 처리 과정인 것이 단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식이 끝나면 회복식을 통해서 또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도 3분의 1, 2분의 1로 막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그 입맛으로 돌아가요. 장기 기능도. 그러니까 갑자기 단식을 했다고 바로 이어서 또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몸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식을 단식 기간의 2배 정도의 날짜를 잡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3일간 소금물 관장을 마치고 지금 벌써 6일차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야초 효소를 벌써 이만큼 마셨어요. 이 산야초 효소는 100가지 이상의 산야초와 과일 등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백초효소라고 해요. 그러나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산야초로 만든 그런 산야초 효소로 시중에 생협이나 자연드림, 한살림 이런 유기농 매장들을 이용하셔서 산야초 효소를 구해보세요. 시중에 이렇게 산야초 효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물에 10분의 1 정도 희석을 시켜서 먹는데, 이렇게 먹을 때에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최대한 적게 먹을수록 단식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 단식 기간 중에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에는 꿀을 타서 미지근한 물로 계속 복용해 주면 돼요.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셔주면 굉장히 몸에 열도 많이 나고 그 명현 현상을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어제 5일차에서 숙변을 봤습니다. 4일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5일차 저녁에 숙변이 콜타르처럼 진한 검은 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보았고, 아마 여러 번 보아야만 회복식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숙변이거든요. 사람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달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똥처럼, 토끼똥처럼 끊어져서 나와요. 그런 숙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장할 때에는 카레색처럼 노란색처럼 물총 쏘듯이 막 물이 나오지만 4일차, 지난번 4일차에 저는 관장을 하지 않았을 땐 화장실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소변 말고는. 그런데 5일차 돼서 몸 안에서 막 부글부글 하더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단식을 할 때에는 숙변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전문가라든가 경험자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숙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단식이 민간요법 중에선 유일할 겁니다. 관장을 하더라도 숙변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혈처럼 죽어있는 세포라든가 이런 그런 덩어리들은 나오질 않아요. 숨겨져 있어서. 근데 그런 것까지도 숙변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단식은. 그래서 창자 속에 그런 융털이 많은 그런 창자 속에서도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찌꺼기들, 그 구석구석에 콜타르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저도 숙변이 어저께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장이나 또는 하재, 이렇게 마금일이나 그 관장 보조 약품들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창자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게 아니라 단식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제 숙변이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는 것이 단식의 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단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실천들을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의 어떤 효과가 반감되죠. 금주금연, 금욕,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뿐만 아니라 과격한 운동도 안 되고, 또 뭐 씻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몸과 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하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고요. 풍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광욕을 하더라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서도 모자를 쓰고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고요. 냉온욕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온욕을 근데 할 때에는 지금 체력이 최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쓰러지거나 다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자기의 컨디션이 괜찮다 싶을 때에는 냉온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면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물만 이렇게 살짝 묻히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너무 민감하고 비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칫솔, 치약 묻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칫솔에는 아주 소금으로만 가볍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그만큼 깨어나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다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단식의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단식 시간을 단축하고 노폐물을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단식을 하다 보면 무기력하고 너무 지쳐있고 또 포기지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 누워있다 보면 지구가 자꾸 당겨요. 땅이 꺼질 정도로 침잠해져 버립니다. 이건 최악의 상태이죠.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면서 누구와 대화 나누고 또 좋은 책도 좀 읽고 그러면서 냉온욕도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풍욕도 할 수 있어요. 옷을 벗었다 놓았다 이렇게 기온차에 따른 그런 풍욕법인데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된장찜질이나 여러 가지 보조 수행을 하면서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소금물 관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술안관종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인병 같은 경우도 하혈을 봐야 되는데 소금물을 먹을 경우에는 하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겸, 그러니까 9번 구운 주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겸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어요. 보이시죠? 단식을 하다 보면 어떤 부위가 아프거든요. 저는 지금 목이 아프는데 이 신호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죽어있는 세포는 이렇게 아픔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아프다는 건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잘 마중하시고 그런 것들이 치료되고 있다는 생체의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식 이후에는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 개도 그렇죠. 3, 4일, 일주일 정도만 스스로 굶으면 90% 이상이 모든 질병들, 아픔들이 다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굶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인간도 다름없어요. 인간도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일일 단식을 하는 생활 단식이 있고 건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물도 안 먹는 단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단식법을 잘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줄 때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얼굴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창자 속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독소처럼 이렇게 얼굴에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대소변을 확실하게 배설하는 사람도 창자 속에는 많은 음식물들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량의 나쁜 가스가 나오고 이것이 피를 더럽히고 그런 피들이 결국에는 신진대사를 막아버리고 정체시키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변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한 체계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단식밖에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빨리 전환시켜주는 방법. 그것이 단식입니다.